자, 4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눠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나 뭐 나눗셈을 이용해 드는 문제에서 일단 어떤 판단 기준을 세워야 되냐면, 나눗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쨌든 뭐 나눗셈을 물어볼 때 물어보는 케이스가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눈 몫이나 나머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차식으로 나눈 몫이나 나머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일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벗어나진 않을 건데, 자, 그때 내가 가져야 될 선택지는 이때는 세로셈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나누는 식이 2차 이상이다. 그럴 땐 이제 세로셈으로 접근해 주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고, 그다음 1차식으로 나눈 몫이나 나머지 두 가지를 다 원한다. 혹은 몫을 원한다. 뭐 이럴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사용해 줍니다.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럼 이때는 나머지 정리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눗셈을 요구할 때 내가 가져야 될 선택지는 일단 요 세 가지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식으로 나누고 있잖아. 그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주어져 있는데, 이 나머지가 또 x 빼기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얘는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전략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진짜로 세로셈으로 나누는 방법을 일단 생각해야겠다. 이거 나눠 봐야겠죠. 나눌 때 뭐 어차피 개수만 써도 상관없을 거니까 뭐 5차, 4차는 0이고 3차, 2차, 1차 0이고 여기 P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 아이를 이제 나눠줄 건데 얘가 3차, 2차, 1차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여기 3 넣어주면 3060 나올 거고, 여기가 마사 1, 0, P, 여기도 마사, 요 마사에다가 공에다가 마팔의 공이고 해주면 1, 8P, 여기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제법 정리로 표현해 보면, 자, 얘로 나눴을 때 몫이 3x 제곱 빼기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p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나머지가 지금 얘가 우리가 구했던 요 나머지잖아. 나머지를 잠깐 fx라고 합시다. 자, 걔가 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그냥 뭐만 관심 있는 거야? 나머지에만 관심 있는 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거니까 그 얘가 관심 있는 건 뭐야? f의 x 빼기 3이었죠? f의 3 값만 관심 있는 거네. 그럼 3 넣어주면 9에다가 3, 8에 24 더하기 p 값이 0인 거죠. 나누어 떨어진다 얘기 나오면 0이라는 거.
얘랑 같은 표현이 또 뭐 있어요? 인수로 갖는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P값 물어봤으니까 P값은 마이너스 3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계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이걸 진짜로 나눌 건지 아니면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조립제법을 사용할 건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인데요. 2번도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쭉 있지만 결국 우리한테 해달라는 건 제법 정리인 거죠. 자, 그래서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4래요. 그러면 저 식을 보면서 우리가 요 표현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뭘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그럼 얘를 fx는 x 빼기 1에다가 뭐 몫이 있고 나머지가 4이다 요렇게 해석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해석하는 게 뭐야? 제법 정리인 거지. 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f에다가 1 넣으면 0 0이 아니죠 여기서? 4 나온다. 얘는 뭐예요? 나머지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걸 사용하는 게 맞을지 이거는 이제 문제 상황마다 내가 취사 선택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걸 할 수 있으려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얘는 몫을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 몫이라는 건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또 몫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마일이라는 거지. 자, 그럴 때 fx를 저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qx랑 이 qx는 결국은 같은 qx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저기다 넣어도 상관없겠네. 그럼 fx는 x-1에다가 x 더하기 2에 q-x 마이너스 1 넣어주고 나머지가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개해주면 x-1 x 더하기 2에 q-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나요? 자,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냥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해버렸네. 마이너스 x 더하기 5 해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3번 문제인데요. fx를 x 빼기 1,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1이랑 1일 때 당시 어쩌고저쩌고를 x 제곱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일단 주어진 정보가요. f1은 1이고 f-은 마일이다 요 얘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뭐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제법 정리 써야겠네. 원하는 게 fx가 아니 여기랑 fx를 곱한 거잖아. 여기다가 x제곱 빼기 1이니까 뭐 인수분해 해주면 요렇게 써줄 거고, 그럼 당연히 몫이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나누는 식이 2차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1차여야 되니까 요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되게 소박한 일밖에 없죠. x에다가 1 넣은 거랑 x에다가 마일 넣은 거랑 두 가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요대로 가주면 지금 좌변 같은 경우에는 2f1이 될 거고 얘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근데 2f1은 2잖아. 일단 마일을 넣어주면 1에다가 2에다가 3이니까 6f 마일 되나요?
자, 요 값이 마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근데 얘가 그럼 마육인 거네. 둘이 더하면 2B가 마사 나올 거니까 B가 마이. 얘가 마이면 A 값은 4네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4x 빼기 2 뭐 요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저 꼴 때문에, 저런 형태 때문에 그냥 참고로 그냥 약간 뭐 식을 가지고 좀 장난을 좀 쳐보면, 만일 문제에서 f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가 뭐 r1이고요. x 플러스 a로 나눈 나머지를 r2로 줄 때 물어보는 게 fx를 x제곱 빼기 a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얘는 항상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당연히 지금 2차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1차 나오겠죠. 2분의 r1 빼기 r2x 더하기 2분의 r1 플러스 r2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fx를 x제곱 빼기 1의 제곱, 이걸로 지금 나눈 몫을 qx라고 하면 나머지가 지금 1하고 마일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 그럼 얘가 그냥 x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 공식에 적용해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별로 도움이 되는 풀이는 아니에요. 그냥 저 모양꼴이 나왔길래 또 언제 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예식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x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런 형태인 거죠. 얘는 이미 뭐 한 거야? 얘는 이미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 거잖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판단해 주면 돼? 이 아이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요거를 확인할 거니까, 얘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3인데 x제곱 빼기 1로 나누어서 만든 나머지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x제곱 빼기 1을 진짜로 나누지 말고, 이 정도는 간단한 형태니까 식을 살짝씩 조작을 좀 해주면 되겠죠. 여기 3x. 자, 요렇게 해도 좌변 우변 맞춰주려면 여기가 4x 빼기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뭐가 된다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내가 원했던. 요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요 풀이가 진짜 이 문제에 정말 적합한 풀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요 우리 참고로 하고 있던 저 내용을 얘기할 만한 상황이 뭐 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요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4번 문제인데요. 자, fx를 x제곱 빼기 4로 나눈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고, gx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으로 나눈 나머지가 x 빼기 4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런 형태의 문장을 보고 나서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제법 정리를 쓸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정리를 쓸 것인가. 걔는 문제가 준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죠. 근데 물어보고 있는 게 다음 다항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뭐야? 2f2 더하기 3g2가 얼마냐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물어보는 게 f 마2 곱하기 g3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실제로 내가 이거를 제법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면 된다?
조립제법이 아니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값들을 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나누어 떨어지니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각각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f2 값은 5가 될 거고 f 마이 값은 마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2랑 x-3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저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g2는 2 빼기 4니까 마 2가 될 거고 g3은 3 빼기 4니까 마 1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계산 끝났죠. 자, 원하는 건 10에다가 6 빼달라는 거니까 4인가요? 10에다 6 빼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가 마3이었지. 마3에다가 마1 곱하라는 얘기니까 3인가요? 이거 그냥 계산해 달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고민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기가 아무리 식이 기괴하더라도 그냥 뭐 대입하는 거야? x는 2 대입하란 얘기예요.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요 생각만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면 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 fx가 저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x는 1 대칭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1을 기점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fx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어쩌고 저쩌고로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얘를 보면서도 두 가지로 생각한다. 하나는 제법 정리, 하나는 나머지 정리. 이 두 가지 중에 뭘 쓸지 생각할 건데 그건 누가 알려줄 거야? 물어보는 게 알려줄 거야. 얘를 이걸로 나눈 뭘? 나머지를 알고 싶대. 그러면 실제로 얘가 알고 싶은 값이 뭐야? 2를 넣어주면 5F4가 알고 싶다는 거지. 5F4. 그럼 굳이 내가 여기서 제법 정리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일단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다 마이를 넣으면 3이구나 요 생각을 해줄 수는 있겠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값을 보니까 F4를 알고 싶은 거네. F4를.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F 마2인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x는 1 대칭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겠죠. 즉 x는 1인 거잖아. x는 1. x는 1로부터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 직선이 이렇게 삐뚤어 보이지? x는 1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이 똑같다는 건데 지금 마2니까요. 마2니까 이쪽으로 3칸 이동한 거지. 그럼 이쪽으로 3칸 이동한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네. 여기가 얼마? f 지금 마2인 거고 이쪽은 f의 4인 거죠. 그러니까 f4의 값도 얼마야? 3이라는 거야. 대칭이니까. 그럼 알고 싶었던 거는 5f4였으니까 얘는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문제도 뭐 굳이 제법 정리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자, 6번 문제는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로 나누어 떨어지면 fx가 저걸로 나누어 떨어짐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결국은 나누어 떨어짐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면 돼?
결론이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이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증명을 뭐 마냥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맷에는 항상 맞춰져 있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은 f 알파가 0이라는 거랑 f 베타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이 다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f의 x를 x-알파랑 x-베타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됨을 보여주겠네. 일단은 지금은 모르니까 이렇게 설정해야겠죠. 당연히 이거의 결정은 누가 내려주는 거야? 이 차수가 내려주는 거죠. 얘가 2차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세팅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x에 알파 대입하는 거랑 x에 베타 대입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알파를 대입해 보면 좌변은 f 알파가 될 거고 얘는 a 알파 더하기 b가 나오겠죠. 이 값이 0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도 베타를 대입해 보면 f의 베타가 될 거고 a 베타 더하기 b가 또 0이어야 되는 거죠. 둘이 빼볼까요? 둘이 빼보면 a의 알파 빼기 베타가 0 이렇게 나오겠네. a의 알파 빼기 베타. 자, 근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거잖아. 여기다 쓰면 안 되겠지? 베타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라인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는 거죠. a가 0이에요. a가 0이면 자연스럽게 b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네. 그래서 나머지가 뭐야?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던 결론, 즉 나머지가 0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참이네요. 그래서 fx를 x-알파, x-베타로 는이라고 하자. 나누어 떨어진다. 요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죠. 자, 7번 문제는 fx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ab 값 구하고 fx를 인수분해 해보래요. 자, 그럼 일단 제일 그 표준적인 방법은, 제일 그 뭐야 정석스러운 방법인 거지. 자, 걔는 제법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a의 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1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라는 거잖아. 나누어 떨어지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항등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는 2개인 상황인 거잖아. 그럼 미지수를 뭐 해야 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계속 식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1 대입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넣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미지수를 줄일 거니까 이제부터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x 4제곱에 마이너스 a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1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qx 이렇게 될 건데, 당연히 요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하나씩 날려서 ax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에 qx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러고 났더니 다시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가 됐고 미지수가 하나가 남았으니까 이때는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x에다가 1 넣어주면 좌변은 a에다가 3 뺀 거 될 거고 얘는 또 0 나오겠죠. 그럼 이제 a 값은 3이고요. 아까 b는 a 빼고 1 빼는 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a가 3, b가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fx가 결정된 거죠.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 인수분해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립제법 이용해야겠죠. 3 다음에 마사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얘가 무조건 1로 된다는 거 우리 확인한 거니까 이렇게 돼서 fx는 x-1에 제곱하고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요렇게 잡아주는 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에요. 가장 정석적인 풀이. 그리고 요 풀이 방법도 사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들은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챙겨두는 게 필요한데,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x 빼기 1로 두 번 조립제법 가능한 거죠. x 빼기 1로 두 번 조립제법 가능하니까 4차, 3차였죠. 4차, 3차, 2차, 1차, 1 이렇게 해놓고 1을 넣어주면 a 되고 a 되고 a 더하기 b 되고 a 더하기 b 되고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여기 나머지가 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또 a에 a,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 3a 더하기 2b, 3a 더하기 2b, 그러면 4a 더하기 3b, 얘도 0 나와야 되는 거죠. 요거 연립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a가 3 나오고요, b가 마사 나와요. 그럼 이제 과정 해주고 나면 얘는 근데 좀 간단한 게 뭐야? 얘도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얘가 어떻게 나와요? 3 x 제곱 6에서 2 빼니까 4 빼니까 2x, 그 다음에 9에서 8 빼니까 1, 요렇게 바로 인수분해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요 방식도 알고 있으면 편하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좀 해보면 이 조립제법 방법을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립제법 원래 원칙적으로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확장이 되면 2차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자, 얘를 나누는 건 똑같은데 얘를 나누는 건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식이 x-1의 제곱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왼쪽에다가 써줄 숫자가 상수항을 먼저 써줄 거예요. 상수항을. 상수항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얘를 x제곱은 마1 플러스 2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마1부터 써주고요. 마1부터 써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마1 이렇게 들어올 거고, 저 EX 앞에 있는 개수 2 있잖아요. EX 앞에 있는 개수 저거를 써줄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첫 번째 거는 뭐 그냥 내리고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내리고요. 다음에 저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걸 여기에 써주고요. 2랑 곱한 걸 여기에 써줄 거야. 그리고 나서 뭐 조립제법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럼 얘를 더해주면 여기가 2a 더하기 b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걸 여기다 써주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2랑 곱한 걸 여기에 써주고 4a 더하기 2b. 자, 그 다음에 둘이 더해주면 3a 더하기 얼마니 2b. 자, 여기도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거는 여기다 써주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2랑 곱한 건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더해주면 4a 더하기 3b. 다음에 여기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더하기 1. 그때 여기 두 개가 지금 나머지거든요. 나머지 실제로 뭐 요거는 조립제법 해보면 나머지가 4a 더하기 3b의 x 더하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더하기 1. 얘가 지금 나머지로 나온 건데 요 나머지가 지금 0이어야 되는 거죠. 0이어야 되니까 4a 더하기 3b가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a 더하기 2b는 1이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계산해주면 a 값은 3 나오고요. b 값은 마 4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두 개짜리도,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눈 것도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뭐 챙겨두시면 나중에 조금 이제 뭐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럴 때는 얘로 해주면 좀 편하게 풀 때도 있으니까 이게 요 방법도 그냥 뭐 알고 계세요. 근데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8번은 뭐 고차식 인수분해 그냥 해달라는 거니까 얘는 뭐 열심히 풀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뭘 넣어야 될까를 결정해 주는 건 얘네들인 거죠. 여기에 있는 요 숫자들이 결국 결정을 해줄 거고, 근데 x 최고차항 개수가 0이 아닐 때는 얘와 얘를 고려해서 숫자를 만들어내야 되죠. 얘와 얘를 고려해서 숫자를 만들어내야 되죠. 1번은 자, 조립제법 쓸 건데 일단 6이잖아요. 6. 그러면 1을 넣어보면 안 되네요. y를 넣어도 안 되네요. 2를 넣어보면 8 지워지고 4 더하기 6이니까 안 되고, 3을 넣어보면 27에다가 9를 더하면 16. 안 되네요. 마 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12 8 27. 마 3 넣으면 나오네. 그러면 얘는 3차 2차 1차 상수에다가 여기다 마 3 넣으면 되는 거죠. 1 마 3 마 2 6 2 마 6 0 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3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 그리고 쟤는 뭐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4차 3차 2차 1차 상수. 1을 넣으면 안 되네요. 마 2를 넣어도
안 되네요. 2를 넣으면 16, 8, 4, 3, 12 빼고 8 빼고 그럼 2 넣으면 또 되네요. 마이 넣으면 16, 마 8, 마 12, 마이너스 20에다 8, 4, 마이 넣어도 되네요. 그럼 얘는 일단 2를 합시다. 이거 하나 나올 거고 여기다 마이 넣어주면 1, 마이 1, 마이 1, 마이 0 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는 뭐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될 거고요. 3번은 3차가 8, 14, 5, 다음에 3 이렇게 나왔고 앞에가 이제 8이 나왔으니까 사실 정석을 고려했을 때 절대로 그냥 그 자연수로 뭐가 이렇게 뚝딱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러면 분모에 뭐가 될까? 일단 계산하기 편한 2부터 좀 생각할까요? 2분의 1 하면은 지워지고 4분의 니까 2분의 7, 2분의 5 안 되네요. 일단 뭐 다 양수니까 음수인 것만 생각해 봐야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니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5 얼마지? 1, 또 안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보면 저기가 마이너스 27 2분의 9 곱하기 14 마이너스 2분의 15 27 2분의 15 네.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8 그냥 깔아주고 여기 얼마나 해야 되냐 마이너스 4, 3, 12 그럼 여기 2 깔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2 깔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 0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무조건 x 플러스 2분의 3 그래서 거기다가 얘를 넣는 거니까 8의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가 될 거고 요식은 2x 플러스 3에 4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자, 요때는 뭐 더 해줄 수 있는 인수분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식기 2, 3, 7, 마 7, 마 5 2, 3, 7, 마 7, 마 5 자, 2, 3, 7, 마 7, 마 5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2로 시작하는 뭔가를 해봐야겠죠. 2로 시작하는 뭔가를 네. 근데 이거 개수합이 1이네. 일단 우리 그럼 편하게 1부터 좀 합시다. 개수의 합이 0이니까
1 넣어주면 이렇게 좀 차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다 양수들이니까 마이너스 붙은 것만 생각해야 될 거고 2랑 5니까 일단 마일은 안 되네요. 마일은 안 되고 지금 분수가 나오게끔 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마일 4 마일 8는 되네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가면 여기 2 되고 마일 되고 4 되고 그 다음에 마 2 되고 그러면 10 되고 마 5 되고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요것도 정리해주면 x-1에 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인 거니까 그럼 얘는 x-1에 2 저쪽에 곱해주고 나면 이렇게 나오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그럼 뒤에 거는 더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래서 4번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연습 문제인데 그거는 뭐 기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블록이 지금 4종류가 있고요. 하나 A블록은 1개, B블록은 4개, C블록은 5개, D블록 2개를 이용해서 하나의 직육면체를 만들 거고 그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숫자를 잠깐 루트 2를 x라고 두면 얘는 x 세제곱, 얘는 x 제곱, 얘는 x, 얘는 1을 나타내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들을 이제 인수분해 해줘야겠죠. 고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1, 4, 5, 1 마일 되겠네요. 마일 안 되네. 왜 마일 안 되지? 이게 아, D가 2개구나. 여기도 바꿔줘야겠네요. 1, 마일, 3, 마3, 2, 마이,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요 식은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럼 모서리의 길이의 합인데 그럼 지금 길이가 루트 2 더하기 1짜리가 지금 원래 전체 모서리에서 8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2짜리 모서리는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12 루트 2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모서리 전체 길이 합은 12 루트 2 플러스 16이죠.
자, 10번 문제인데 fx를 2차로 나누고 2차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주고요. 그리고 3차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출발은 똑같아야 될 거고, 출발은 3차로 나눈 거였으니까 뭐 이렇게 잡고 출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F1이 4고 F2가 8이 16에서 4 빼면 16에서 4 빼면 얼마야? 12 3이 28에다가 두 개 빼니까 26 요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대입후 연립하면 우리가 A 값도 구할 수 있고 B 값도 구할 수 있고 C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별로 유쾌한 풀이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3 넣었을 때 26 나오는 거 보니까 계산도 이렇게 이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좀 체크하고 우리 풀이법은 좀 다른 방식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뭘 생각할 거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이제 얘로 나눠져 있을 때 나눠져 있는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요렇게 될 거고 지금 나머지가 8s 빼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행동은 요 식 있죠? 요 식을 얘로 나누는 케이스로 변형해 본 거예요. 그러더라도 나머지는 어쨌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써먹지 않은 정보가 생기는데 지금 x 빼기 1하고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지금 여기에 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지금 고려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지워지고 남는 거는 a에 여기다 3 넣어주면 2 곱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되나요? 하고 38에 24에서 4를 빼니까 20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그 값이 얼마여야 돼? 26이어야 되는 거죠. 또 a 값은 마 3 하고 나오겠네. 그럼 fx는 x-1에 x-2에 x-3의 qx에다가 마 3 넣어주고 더하기 8x 빼기 4가 될 거니까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3의 x 제곱 그리고 마 3x니까 플러스 9x 그리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8x 빼기 4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뭐야? 나머진 거죠. 요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얼마니? 17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나요? 잠깐만. 아, 마3이 아니라 3이죠. 산수가 아주 엉망진창이네. 3이니까 여기도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고,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저기가 플러스여야 되죠. 여기가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하고 나오겠네요. 원하는 나머지는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이렇게 식 정리해서 푸는 게 더 좋은 풀인 것 같아요. 연립해서 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것도 각오하긴 해야 되는데, 모든 대상을 다 노동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식이 x 빼기 a랑 x 빼기 b로 나누어 떨어지고 a, b, c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래요. 뭐 할 수 있는 건 대입밖에 없으니까 대입해봐야죠. 뭐 얘가 0일 거고, 그 다음에 b를 넣어주면 b 세제곱 마이너스 3b 세제곱 더하기 2c 세제곱은 0일 거고. 자, 얘를 정리를 할 건데, 정리를 하겠다는 건 당연히 문자를 뭐 줄여주든 어떤 관계를 찾든 이러겠다는 거니까 3개짜리보단 2개짜리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b 세제곱 더하기 2c 세제곱이니까 c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0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 요 식은 인수분해할 수 있죠. c 마이너스 b에다가 c 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얘가 0인 거죠. 근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는 건 a, b, c는 양수란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여야 돼요? 양수겠죠. 뭐 길이들끼리 뭐 곱하고 제곱하고 더했는데 음수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아, b랑 c랑 같구나, 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 나면 첫 번째 식의 문자도 줄어드는 거죠. 이제부터 b랑 c랑 같은 거니까.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제곱 더하기 2b 제곱, 세제곱이지? 얘가 지금 0이라는 거죠. 보자. A랑 B랑 뭐 어쩔 수 없네요. 3차니까 1 0 마이너스 3b 제곱 2b 세제곱 B, 2B, 2B제곱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B, A-B
a 플러스 2b는 0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당연히 뭐예요? 양수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a랑 b랑 같아야 되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얻은 정보는 a랑 b랑 c랑 같아야 되고, 이 삼각형을 우리는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자, 12번인데요.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이거래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잠깐 우리 F라고 둘게요. F 마 3은 0이란 얘기고, F 마 2는 마 4, F 3은 6이라는 거죠. 자, 이거랑 관련된 다항식 중 차수가 가장 낮은 거래요. 차수가 가장 낮은 거니까 지금 사실은 좌표 3개 준 거랑 똑같거든? 우리가 좌표를 2개를 알아? 좌표를 2개를 알면은 직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은 1차니까 점 2개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1차식이야. 그 다음에 점이 3개가 있어요. 점이 3개가 있으면 2차식을 구할 수 있겠지? 왜? 사실 2차식은 임의의 2차식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인 거잖아. 미지수가 하나, 둘, 3개. 그럼 이 3개를 결정하려면 조건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차수가 제일 낮은 걸 생각하라고 하면 그냥 2차식인 건데, 2차식에다 쟤를 이렇게 넣어서 해주면 되죠. 근데 이게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형태를 좀 갖춰줘야 되니까 뭐 요런 식으로 잡고 이제 출발을 할 수 있죠. 플러스 3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두면은 여기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를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 있겠죠.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여기서도 지금 얘를 결정할 거고, 얘가 얼마? 차수가 제일 낮은 거니까 얘는 그냥 존재하잖아 이렇게 해버릴 거거든. 그래서 방법은 똑같은데 어떤 형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잡아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마3 넣어주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네요. 9a 마이너스 3b 더하기 c가 0이고,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9a 플러스 3b 더하기 c가 0이고, 아니 0이 아니라 6이었죠. 그 다음에 마 2를 넣어주면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가 마 4인 거죠. 자,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해 버릴까요? 얘네 둘이 계산을 해서 둘이 더해 버리면 9a 더하기 c가 3 이렇게 나오겠죠. 별로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합시다. C는 알릴게요. C. 아니 둘이 참 빼버렸으면 되는구나. 그냥 가져보면 어쨌든 여기가 9a 더하기 c가 3 나오는 거고, 둘이 아예 그냥 빼버리면 b는 1 이렇게 나오나요? b는 1. 그러면 이제 요 식이 4a 더하기 c는 마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둘이 빼면은 5a가 5니까 a는 1, 아까 b는 1이었고, 그럼 이제 c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되나요? 그러면 구하라는 거는 이제 2차식 구해달라는 거였으니까 fx는 x 더하기 3 x 더하기 2 x 빼기 3 q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6 이렇게 나올 건데, 차수가 제일 낮은 거니까 차수가 제일 낮으려면 이 qx가 0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qx가 0이라고 하면 fx는 x제곱 더하기 x-6. 그래서 원하는 건 x제곱 더하기 x-6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2차식 구하는 거야. 2차식 구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어쨌든 다양한 저거 말고도 원래 저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무한히 확장 가능하거든요. 무한히 확장 가능한데 그 중에서 제일 차수가 작은 걸 원했으니까 그 무한한 일반성 중에서 qx가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는 제일 잘 짚어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냥 단순히 뭐 여기서 뭐 선택지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2차식 잡고 풀어도 상관없고요. 얘처럼 이제 뭐 이걸 서술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fx의 일반적 케이스를 잡고 그리고 나서 만족하는 식을 일반성을 띄게 잡아준 다음에 차수가 제일 낮기 위해서는 qx가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 지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fx를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고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도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봤던 문제랑 좀 다른 건 적어도 이런 형태의 문제라면 얘랑 맞춰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식을 정리하든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주어진 식이 하나는 x 빼기 1의 세제곱이고 하나는 x 빼기 1의 제곱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풀었던 문제랑은 스타일이 다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 차수가 똑같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 거 말고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그 방향성이 되도록 얘네들을 좀 유도해서 정리를 좀 해줄 건데, 일단은 시작은 뭐 원하는 게 x-1의 제곱에 x-2의 qx에다가 지금 모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쟤를 이제 뭐 연립을 해서라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해결하면 되는데, 뭐 미지수는 3개인데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값은 2개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좀 불가능한 형태로 일단 보이죠. 일단 쟤를 어떻게든 조작해서 볼 건데, 그러려면 내가 평소에 원했던 식이 뭐냐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만들어진 식이에요. 그래야지 저기다 뭐 어떻게 대입해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게 x 빼기 1의 세제곱이 있고 뭘까 몫은 q1 이렇게 적게요.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지금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x 빼기 1의 제곱으로 정리된 식을 원하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저 위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여기 뭐 x 빼기 1의 qx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을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로 묶어줬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3x가 남는 거죠. 그럼 여기도 몫이 1이고 여기에 더하기 3x 이렇게 만든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정보가 생긴 거예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어떤 식이 나오는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여기다가 다시 적용을 해주면 얘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x 빼기 2의 qx가 나올 거고, 당연히 몫은 a겠지 하고 나머지가 뭐랑 같아야 돼? 3x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물론 이 형태 문제도 여러분이 잘 싫어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걸 까먹었어의 느낌인 거지 어떻게 하는지 손을 못 대겠다 이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제곱으로 묶은 거에 나머지를 원하면서 세제곱을 식을 주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은 건데,
지금 얘를 다시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어있는 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이제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던 얘를 이용해주면 되죠.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얘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이거라 그랬잖아. 얘는 f2가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지. 여기다 이제 다시 x는 2를 대입해주면 f2는 여기 싹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 넣으면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6이 뭐가 된다? 8이 된다. 그래서 a 값은 얼마예요? 2인 거죠. 2. 자, 그러면 fx라는 식은 지금 x-1의 제곱에 x-2의 qx에다가 여기 2가 되고 더하기 3x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x-1의 제곱에 x-2의 qx에 더하기 2에 x-1의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되겠죠. 자, 원하는 건 나머지였으니까 여기만 전개해 주면 되겠네요.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원하는 나머지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얘가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필요한 조건을 만들었던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사실 기본적인 문제 풀이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행동을 해서 얻은 결과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결정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을 할 때에는 항상 기본이 더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센이나 뭐 RPM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던 문제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놓고 그게 좀 편하게 풀렸을 때 심화에서 나오는 이런 독창적인 뭐 표현들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의 조건을 이렇게 비틀어서 주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편하게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우리가 뭐 2차가 주어지고 1차가 주어졌을 때 문제의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표현들이 좀 자연스럽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아마 크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기본 형태의 문제를 한 번 더 보고 다시 보면 이게 왜 이런 정보가 필요했고 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만 했는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말인지 싶었다면 우리 기본에 주어져 있는 2차식의 나머지 주고 1차식의 나머지 줬을 때 둘이 곱한 거에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한 번 더 체크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간 난해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겁니다. 불안하니까 기본 정석 기준으로요. 이 문제를 한번 참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걸 다시 한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요런 형태의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요거랑 얘랑 문제 표현들이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풀어내는 방법들도 조금 변형이 필요했다는 거, 요런 것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얘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본 문제 4-5랑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인데 조건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죠. 그래서 굳이 아까처럼 막 차수를 바꿔놓고 뭐 이런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일단 기본이 되는 식은 뭐 x-1에다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에 몫이 뭔지는 모르고 지금 나머지가 x 빼기 c의 제곱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로 묶어보면 여기 x-1에 qx 나올 거고, 당연히 뭐 차수 1 나오겠죠? 하고 나머지가 뭐랑 같다는 거요? ax 더하기 b랑 같다는 거지.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에다가 더하기 ax 더하기 b를 한게 저거 전개해주면 2cx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된다는 정보를 또 얻을 수 있겠죠. 다음에 f1이 4잖아. f1이 4니까 그럼 f1 넣어주면 여기 싹 지워지고 1 빼기 c의 제곱이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c가 될 수 있는 값이 되게 제한적이야. 될 수 있는 값이 마 1이거나 아니면 3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c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c는 3인 거죠. 자, 여기서 c가 3인 걸 아는 순간 문제가 이제 다 끝난 거죠. 요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 2여야 될 거고 b 값은 4가 되는 거죠. 정리해주면 a가 마 2, b가 4, c가 3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도 이제 아까 그 기본 문제 4-5 얘기한 거 있죠. 요 옆에 13번 얘기하면서 했던 요 4-5를 보고 나서 다시 얘를 보면 왜 이렇게 풀었는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에서 지금 얘는 좀 변형을 해준 거야. 조건을 좀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구하는 형태를 좀 낯설게 만들어 준다던가 이렇게 좀 변형을 한 거니까, 얘가 만약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낯설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얘부터 확인하고 기본 문제부터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이 문제들을 차근히 좀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연습 15번인데요. 요것도 여기 기본 정석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을 인수로 갖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인수가 1차식이어야 되는 거죠. 개수가 다 정수여야 되는 거. 자, 여기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요 상수항 있잖아요. 요 상수항. 그럼 이 상수항이 만들어지려면 인수로 어쨌든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1이 나와야 되니까 x-1을 갖든지 아니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왜 하필 x요? 여기도 지금 최고차항이 개수가 1이니까 다른 걸 곱해서 뭐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어차피 정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럼 얘를 인수로 갖는다면 뭐 첫 번째로 fx가 x-1을 인수로 갖는다고 하면, 그럼 f1은 1 빼기 a 빼기 1인데 인수로 가지니까 0 나와야 되는 거죠. 요 0 나오는 이유가 뭐야? 인수 정리죠. 그럼 요때는 a가 0이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fx는
x 5제곱 빼기 1인데 요거는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죠. 요거 나왔으면 얘는 x-1에 x의 n-1제곱 x의 n-2제곱 x 더하기 1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건 기본 정석에서도 증명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조립제법 이용해서 열심히 증명하죠. 자, 두 번째로는 f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때 그러면 f 마일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일 x 개수가 뭐였지? 그냥 x였지? 그럼 더하기 a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일이죠.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a 값은 2가 되나요? 자, 그러면 fx는 x5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였지? 요렇게 되는데 얘를 인수분해 주려면 뭐 얘는 공식으로 될 건 아니고 다시 조립제법 써줘야겠네요. 1,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요렇게 될 거고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 마일 되는 걸로 세팅한 거예요. 1 마일 1 마일 1 잠깐만 뭐지? 마이여야 되지. 마일 그 다음에 여기가 1 0 이렇게 나오는 거네.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요거는 뭐 기본 정석에서도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개수가 정수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걔는 뭘로 확인하면 된다? 최고차항 계수와 그다음에 상수항을 이용해서 어떤 숫자가 될 수 있는지 체크해주고 나면 그때는 되게 뭐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제한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수분해를 각각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16번입니다. 자, 다항식이 x 빼기 y로 나누어 떨어질 때 요것도 내 기억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도 조립제법 해줄 건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x를 문자로 해석해주고 y를 상수로 생각해주고 나면 조립제법을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y니까 y 넣어주면 되죠. 그럼 1y, 그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제곱 a 빼기 2의 y 제곱 여기가 a 빼기 2의 y 세제곱 여기 들어갈게 a-5의 y 세제곱인데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죠.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자, 그럼 얘가 원하는 거는 뭐 a 값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몫을 원하는 거지. 그 몫도 그냥 바로 가면 되겠네요. 얘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yx 그 다음에 5 넣어주면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값들을 이제 해줄 수 있죠.
그러면 2번 문제도 그럼 결국 얘도 앞에 있는 문제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쟤를 적용해서 이걸 풀어달라는 건데, 그러면 얘도 x를 문자로 y를 상수로 생각해주면 2 되고 마이너스 3y 될 거고, y 제곱 마이너스 8 y 세제곱 그 다음에 4y 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임수분해를 해줘야 되니까 y는 안 되고 2y, 그럼 2에다가 4y y 2y 제곱 3y 제곱 6y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4y 4제곱 해서 0 나오고요. 이게 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연수일 때는 커지니까 안 될 거고, 그럼 2분의 y 해봅시다. 2y 2y y제곱 4y제곱 2y 세제곱 해서 0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 인수분해 해주면 x-2y x-2분의 y 2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 제곱이니까 x-2y 2x-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 제곱. 저거는 또 인수분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죠. 자, 연습 17번인데 이 문제 유형도 진짜들 많이들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질 수 있죠. 얘는 조건이 뭐야? 3차예요. 3차. 그러면 3차인 경우에는 나한테 필요한 정도는 뭐 일단 당연히 4개면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은 다음에 쟤를 대입해갖고 막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는 이거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가를 찾아줘야 돼요. 요 식을 가지고 일단 분수 싫으니까 얘는 뭐 f0은 0은 뭐 그냥 두고요. 얘는 2f1은 1, 그 다음에 3f2는 2, 4f3은 3 요런 꼴인 거죠. 그럼 이제 얘도 뭘로 볼 수 있어? 1, f0은 0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 fx 마이너스 x는 0에 해가 0, 1, 2, 3 요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지. 또 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인수가 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1에 fx 빼기 x가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요렇게 될 건데, 대신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문제는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인지 안 알려줬어. 그래서 앞에서 최고차항 개수를 깔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쟤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할 i를 보니 마1이 있는 거죠.
그럼 x는 마이를 대입해주면 좌변은 1 되겠네요. 1 되고 a에 마 1에 마 2에 마 3에 마 4니까 a 값은 6, 4, 24 2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제발 이 문제 풀 때 식 적어주는 거를 거부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정리해주고 안아주고로 정답과 오답이 갈린다 그러면 이거 한 줄 써주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구하는 게 F5니까 5 대입해주면 6 F5 빼기 5는 24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6F5가 10인 거죠. 그럼 F5는 3분의 5죠. 이게 사실 이게 문제 이거를 이제 시험에 내다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오답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가 뭐 저 5를 빼먹었어요. 앞에 뭐 6을 빼먹었어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내가 어떤 값을 구하고 나면 완벽한 식을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 한번 적는 과정에서 뭐 쓰는 시간 뭐 30초도 안 돼요. 근데 거기다 해놓고 대입을 해놓으면 절대로 뭐 6을 빼먹거나 5를 빼먹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인 거니까. 그래서 식을 정확한 식을 한번 써주고 나서 마무리를 짓는 것, 그런 습관을 들여주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어놓고 억울하게 틀리는 케이스들을 배제하는 일들이 될 거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 18번인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그거를 다만 이제 A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할 건데 결과물들은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일 때는 항상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조립제법으로 나타내주면 이제 n차, n-1차, n-2, n-3 쭉 가다가 뭐 1차 있고 여기 마이너스 n 하면 얘가 상수항인 거죠. 자, 얘를 x 빼기 a로 나눈 목과 나머지니까 여기다 a 넣어주면 되죠. 여기 1 되고 a 되고 a 되고 a 제곱 되고 a 제곱 되고 a 세제곱 되고 a 세제곱 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가 a n-1 제곱 되고 a n-1 제곱 그리고 a n 제곱 되니까 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몫은 xn-1 제곱 플러스 a의 xn-2 제곱 플러스 a 제곱에 x의 n-3 제곱 쭉 가서 a n-1 제곱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뭐 혹은 뭐 찝찝하다 싶으면 요거까지 하나 써주고요. 뭐 요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나머지는 0이 나오는 거죠. 자, 2번은 똑같아요. 1, 0, 0, 0 이렇게 쭉 가서 여기 0이고 여기는 a의 n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지? 아, 근데 왜 홀수여야 되냐면 여기도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홀수인데 얘 때문에 부호가 결정돼요. 그럼 얘도 똑같이 마 a로 해주면 1 마 a 마 a a a 마 a 제곱 아니다 여기잖아 마이너스 제곱 a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쭉 가겠지. 근데 여기 n이 홀수란 말이야. n이 홀수니까 이거 전체 항은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거 짝수 번째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홀수 번째에서 플러스, 짝수 번째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 있는 구조니까
그럼 여기도 전체가 홀수면 여기 마지막 0은 또 짝수 번째여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a의 n-1이 되고 a의 n-1 마이너스 a의 n 그래서 0 요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1번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첫 번째니까 홀 짝수 번째 쭉 가면 여기가 지금 홀수 번째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짝수 번째여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아니다 잠깐만 1부터지.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상수하니까 여기가 짝수 번째인 거지. 여기가 들어오는 게 홀수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규칙들을 보고 나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될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정리해서 여기 나머지 0 나오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몫은 xn-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xn-2제곱 플러스 a제곱의 xn-3제곱 마이너스 쭉 가서 마이너스 a의 n-2제곱 x 플러스 a의 n-1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는 0인 거죠. 자, 19번 문제인데요. x7제곱을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할 때 qx를 또 저걸로 나눠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fx를 x7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 나누고 나면 몫도 있을 거고 걔는 qx인 거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는 f의 2분의 1인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x의 7제곱을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2분의 1의 7제곱인 거죠. 자, 여기서 아까 저 문제 배치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는 이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는 뭐로 바뀌는 거야? x 빼기 2분의 1에다가 x의 6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5제곱 이게 플러스 해야 되죠? 쭉 가서 6제곱까지 나와야 되니까 32분의 1의 x 플러스 64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이 값이 뭐인 거야? qx인 거죠. 자, 얘가 원하는 건 q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의 6제곱 2분의 1의 6제곱 2분의 1의 6제곱인 거고 얘는 64분의 1이 7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하는 나머지는 64분의 7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와 있었던 n제곱 빼기 n제곱 형태의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바로 정리해 줄 수 있을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고생하게 되는 문제. 사실 뭐 그래도 여러분이 저 그 n제곱 빼기 n제곱하고 n제곱 더하기 n제곱 형태의 인수분해를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px가 요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P의 X 6제곱은 저기다 그냥 6제곱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6, 5, 30, 6, 4, 24, 6, 3, 18, 여기 12, 6 더하기 1 요렇게 되겠네요. 자, 얘를 px로 나눈 나머지가 알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이 아이를 px x5제곱 x 4제곱 x 3제곱 x 제곱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 이 나머지를 구해 달라는 거죠. 나머지 지금 근데 차수를 봐서는 지금 얘잖아. 얘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4차 이하인 거죠. 5차로 나눈 거니까 4차 이하인데 진짜로 얘를 뭐 4차의 미지수를 두고 나서 뭘 대입해서 풀려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이건 끔찍해지니까 여기서 오히려 생각해 줬으면 하는 건 요 식이 0이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 주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이 된다면 자, 얘가 0일 거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x의 6제곱 빼기 1이 0이 되면 우리 저식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저거 구하고 싶은 게 나머지 rx야. rx를 알고 싶으면 그 앞에 있는 식들이 날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제가 0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만 남을 거고, 자, 그러면 x의 6제곱마다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적용을 해보면요. p의 x의 6제곱에다가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x의 30제곱은 x의 6제곱의 5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의 6제곱의 4제곱이 될 거고 쭉 이렇게 가서 x의 6제곱 나오고 1 될 거니까 요 값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6이 되죠. 그래서 원했던 거는 나머지였으니까 나머지 6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요게 좀 불편하다. 저건 조금 성에 좀 덜 찬다. 그러면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얘가 좀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이게 더 정확한데 x 30제곱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면 얘는 x의 6제곱 마이너스 1에 뭐 x의 얼마 나와야 되냐 24제곱 플러스 x의 뭐 18제곱 그 다음에 12제곱 x의 6제곱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죠. 똑같이 24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얘도 x 6제곱 빼기 1에다가 x의 18제곱 12제곱 6제곱 1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런 생각들을 쭉 해주고 나면 x의 6제곱 빼기 1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x의 6제곱 빼기 1은 x 빼기 1에 x의 5제곱 4제곱 세제곱 제곱 x 1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우리가 원했던 px를 인수로 갖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해주면 얘는 px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다 지금 x 6제곱 빼기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 여기 쭉 전개하더라도 다 쟤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px 6제곱을 식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x의 6제곱 빼기 1 더하기 1 하고 이제 마지막에 1이 있던 거죠. 자, 그럼 얘는 x의 30제곱 빼기 1부터 x의 6제곱 빼기 1까지 가고 이제 1이 계속 붙었으니까 6개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각각의 식들은 다 뭘 인수로 가죠? px를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가 px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요 식을 px 곱하기 뭐 qx 이렇게 붙고 나머지 6 요런 구조가 되는 걸 보일 수 있으니까 요렇게 가더라도 나머지는 얼마예요? 6이어야 되는 거죠. 뭐 정확한 풀이를 생각한다면 요 뒤에 나와 있던 요 방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뭐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가면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풀 수 있겠죠. 자, 21번인데요. 얘는 이제 숫자로 나누게 되는 거네. 자, 우리가 그 나누는 경우를 이제 식으로 나눌 때랑 자, 숫자로 나눌 때 이 두 가지에서 식으로 나누는 건 얘는 나머지가 음수여도 되는 거지. 근데 숫자로 나눌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나머지는 항상 0 또는 양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음이면 안 된다고. 나머지가 음수 불가능한 거죠. 이 아이디어는 좀 생각해줘. 얘는 어차피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만일 내가 뭐 이거를 식으로 변환해서 나누기를 해봤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수에서 두 개를 빼고 그게 만큼이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해 줬어야 됐죠. 그리고 요런 형태의 문제 풀 때 우리가 꼭 이제 하나 차이란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차이가 하나 정도 나야 지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1이나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제곱해주면 어차피 결과물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차이 나게끔 세팅해 줘야 되는 거. 근데 얘는 뭐 잘 돼 있죠. 뭐 7을 x라고 두면 8은 x 플러스 1일 거니까 그럼 주어진 식을 잠깐 fx라고 하면 얘는 x의 2n 제곱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됨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f에다가 마일 넣어주면 되니까 마일에 2n 제곱 마일 해서 어차피 1 빼기 1이니까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머지가 0이니까 fx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돌아오면 7에 2n 제곱 마이너스 1은 8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 주고 문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49에 n제곱 빼기 1 하고 이제 8 이렇게 줬을 때에도 그때에도 뭘 생각해야 돼요? 49를 x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49를 x라고 놓으면 안 되고 얘 가까운 주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x를 7로 잡아주고 49의 n제곱은 x의 2n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 차이 나게끔 세팅해 준다.
자, 두 번째 거는 얘도 뭘 x로 놔야 될지는 다 보이죠? 그래서 x를 9라고 놔주면 10은 x 더하기 1인 거네. 얘도 잠깐 fx라고 할게요. fx를 9를 x라고 놨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x 곱하기 x의 2n 제곱인 거죠. 하고 더하기 1인 거니까 그럼 얘는 x의 2n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1이네요. 자, 그래서 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또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f에 마1 넣어주면 얘는 마1에 2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이니까 결국은 마1 더하기 1에서 0 나오네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죠. 그래서 결론도 9 곱하기 81의 n제곱 더하기 1은 1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딱 그 정도예요. 하나 차이 나게 한다.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정말 하나 차이 나게 해야 지수가 아무리 커져도 뭐 1이나 마이너스 1로 선택 범위가 제한될 거고, 만약 주어진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없다면 하나 차이 나게끔 얘를 좀 조정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해주고 나면 뭐 거의 다 뭐 이 정도 문제들은 다들 잘 풀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숫자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 없다. 그것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세요. 자, 연습 22번입니다. 자, n이 3 이상인 홀수일 때 p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이 30의 배수임을 보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뭐 증명하는 문제니까 원하는 게 그러면 30의 배수인 거잖아? 원하는 결론이 30의 배수인 거니까 그러면 얘는 2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0의 배수가 되는 거죠. 30의 배수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저 P라고 부르는 저 아이가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가 됨을 보여주면 되겠죠.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뭐 요 생각을 같이 해주기를 얘는 사실 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뭐 x의 n제곱 빼기 a의 n제곱 돼 있으면 얘는 x 빼기 a의 x의 n-1제곱 플러스 a의 x의 n-2제곱 a제곱의 x의 n-3제곱 쭉 가서 a의 n-1제곱까지 요렇게 인수분해되는 걸 확인했잖아요. 얘가 어디서 증명했었지? 연습 문제 18번이었나요? 연습 문제 18번? 요거 증명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도 있었어? x의 n제곱 플러스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x 더하기 a의 x의 n-1제곱 마이너스 a의 x의 n-2제곱 플러스 뭐 쭉 가서 얘는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의 a의 n-2제곱의 x 플러스 a의 n-1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대신에 얘는 조건이 있었죠. 단 n은
홀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두 가지씩을 증명을 한 거예요. 두 가지씩을 증명한 건데 요거는 연습 4-8에서 했던 거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얘를 해결을 할 건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배수인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x의 n제곱 빼기 a의 n제곱은 x 빼기 a의 배수인가? 왜?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의 n제곱 더하기 a의 n제곱은 x 플러스 a의 배수인 거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5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이 있다고 하죠. 그럼 얘는 5 빼기 3에다가 5의 n-1제곱 플러스 3 곱하기 5의 n-2제곱 쭉 가서 3의 n-1제곱 요렇게 갈 거니까 여기가 얼마? 2잖아. 2. 여기서 5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은 2의 배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세 가지를 보여주면 되잖아. 2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다, 5의 배수이다. 자, 그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첫 번째로 이제 P를 5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는 2의 배수임을 알잖아요. 2의 배수. 자, 2의 배수에서 2의 배수를 빼봐야 뭐예요? 2의 배수인 거죠. 어차피 여기 있는 이것도 뭐야? 당연히 2의 배수인 거잖아. 그럼 2의 배수에서 2의 배수를 빼봐야 2의 배수니까 P는 2의 배수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3의 배수임을 보여주고 싶어요. 3의 배수. 자, 그러면 P를 5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으로 생각하면 아까랑 똑같이 얘는 뭐예요? 3의 배수인 거죠. 얘도 뭐야? 3의 배수인 거지. 그럼 3의 배수에서 3의 배수를 빼봐야 3의 배수니까 P는 3의 배수이기도 하죠. 자, 이번엔 5의 배수임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얘는 5의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도 얘는 당연히 5의 배수죠. 얘도 뭐 해야 돼요? 5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얘는 3 더하기 2의 배수일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차피 5의 배수끼리 더하고 빼고 해봐야 5의 배수일 거니까 P는 5의 배수인 거죠. 그럼 이 P라는 숫자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니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P는 30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로 나왔으니까 뭐 조금 이제 달라 보일 수 있긴 한데 계속 얘기했듯이 아까부터 그 xn제곱 더하기 an제곱 혹은 xn제곱 빼기 an제곱 형태의 인수분해꼴들은 여러분이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주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걸 알아야만 풀리는 형태들이 좀 출제가 되니까 그 형태들을 조금 더 유의하면서 공부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단원 연습 문제를 다 정리를 해봤는데, 뭐 문제가 좀 많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증명하는 과정들 보이는 것도 좀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했어요. 근데 요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 이제 뭐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5단원 진행하도록 할게요.